비가 내리는 늦은 오후,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작은 동네 정비소에서 카메라 아래 누워 타이밍 벨트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습한 공기 속에서 기름 냄새가 더욱 짙게 느껴졌습니다. 25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저는 이미 10년 차 정비사였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후 고아원에서 자동차 잡지를 보며 키웠던 꿈을 이루기 위해 기술학교에 들어갔고 수석으로 졸업한 뒤 이곳에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기혁씨, 손님 왔어요. 사장님의 목소리에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걸어 나오는데 비를 맞으며 서 있는 낡은 푸조 차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 생산된 푸조 404로 보였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이 차 옆에 서 계셨습니다. 어머, 이렇게 젊은 정비사가 있을 줄은 몰랐네요. 할머니께서는 소박한 치마 저고리 차림이셨지만 눈빛만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차를 바라보시는 눈빛에서 깊은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점검이 필요하신가요?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다른 정비소에선 부품을 전부 갈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다른 정비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고물차는 수리해봤자 돈만 드는데 왜 저런 걸 아직도 굴리시나.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이 차의 진정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푸조 404는 당시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명차였습니다. 특히 이 차는 상태가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엔진룸을 열자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 장치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문제는 금세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밸브 클리어런스 조정이 필요했고 타이밍 체인의 텐셔너도 약간의 조정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부품을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밸브 간격과 타이밍 체인만 조정하면 될 것 같네요. 제가 설명을 하자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역시 젊은이가 보는 눈이 있구나. 맞아요. XCO 엔진의 특성상 밸브 조정이 중요하죠. 순간 놀랐습니다. XCO라는 엔진 코드를 아시다니. 보통 사람은 모를 전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자동차에 대해 잘 아시나 봅니다. 오래전 이야기지. 그래서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작업을 시작하면서 할머니께서는 계속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다른 손님 같았으면 불편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할머니의 시선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스승이 제자의 솜씨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젊은이는 손길이 섬세하구나. 요즘 정비사들은 컴퓨터만 믿지. 이렇게 귀로 듣고 손으로 느끼면서 하는 정비사는 드물어.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정비 철학을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 엔진은 마치 새 것처럼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차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차거든요. 다음에 또 올게요.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차에 오르셨습니다. 빛 속으로 사라지는 푸조 404를 바라보며 왠지 이 만남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비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때로는 단순한 점검을 위해, 때로는 작은 수리가 필요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차의 정비가 아니라는 것을. 기혁 씨, 이 소리 들려요? 어느 날 할머니께서는 제게 스패너를 건네시며 엔진의 특정 부위를 가리키셨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미세한 금속음이 들렸습니다. 네, 들립니다. 피스톤 링이 미세하게 마모된 것 같은데요. 정확하네요. 하지만 아직은 교체할 때가 아니에요. 프랑스 차들은 이런 소리를 내면서도 몇만 킬로미터를 더 달릴 수 있거든요. 과거 르노에서는. 할머니께서는 문득 말씀을 멈추셨습니다. 마치 하시면 안 될 말을 하실 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클래식카는 각각의 성격이 있어요. 마치 사람처럼요. 이 푸조는 특히 까다로운 아이였죠. 처음 출시됐을 때 프랑스 전역에서 화제가 됐던 차예요. 할머니의 설명은 언제나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 시대를 직접 살아오신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예전에 자동차 관련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건 먼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그저 차를 사랑하는 할머니일 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할머니께서는 놀라울 정도로 전문적인 지식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며칠을 고민했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여기 타이밍 벨트 소리가 좀 이상하네요. 텐션이 살짝 높은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제가 방금 전에 체크했을 때는 할머니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프랑스 차의 경우 표준 매뉴얼과는 다르게 약간 느슨하게 조정하는 것이 엔진 수명에 더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조언 덕분에 차의 상태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점점 더 많은 클래식카 소유자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특히 유럽 클래식카 소유자들 사이에서 제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기혁 씨가 보기엔 이 시트로엥 DS의 하이드로 뉴매틱 시스템이 어때요? 어느 날 할머니께서 다른 차를 몰고 오셨습니다. 1970년대의 시트로엥 DS였습니다. 당시 최첨단이었던 하이드로 뉴매틱 서스펜션 시스템을 탑재한 차였죠. 제가 이 차의 시스템을 완벽히 이해하진 못합니다. 괜찮아요. 같이 공부해보죠. 이 차의 설계자는 차를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예술로 보았어요. 이 복잡한 시스템은 결국 탑승자의 편안함을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할머니와 함께 시트로엥의 혁신적인 시스템을 하나하나 파헤쳐갔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작업실에서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명확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설계자의 철학이 담겨 있고 시대의 꿈이 담겨 있어요. 기혁 씨는 그걸 이해하는 것 같네요. 할머니의 말씀은 제게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자동차를 단순히 기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시대의 증인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할머니의 정체는 미스터리였습니다. 때로는 프랑스어로 중얼거리시기도 하고 유럽의 자동차 산업에 대해 마치 직접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하시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더욱 궁금증이 커져갔지만 감히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오후, 평소와 다름없이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정비소 앞에 웅장한 차가 한 대 멈춰 섰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의 공식 차량인 빈티지 시트로엥 DS 프레지덴셜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비서관은 다급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저녁 중요한 외교 행사가 있는데 갑자기 차량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그날도 할머니께서 정비소를 찾아오신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시다가 제 옆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차량을 살펴보니 하이드로 뉴매틱 서스펜션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시스템은 국내에서 거의 다룰 줄 아는 정비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께 배운 지식이 있었습니다. 비서관은 처음에 제 나이를 보고 걱정스러운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프랑스어로 무언가를 설명하시자 비서관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머니의 프랑스어 실력은 원어민 수준이었고 전문적인 자동차 용어들을 자연스럽게 구사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조언을 받아가며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유압 시스템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찾아 조정해 나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때때로 프랑스어로 중요한 기술적 조언을 해주셨고 저는 그것을 바탕으로 정확한 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비서관은 할머니와 프랑스어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가끔 르노와 시트로엥 같은 자동차 회사 이름이 언급되었고 할머니께서는 마치 그 회사들의 내부 사정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야기하셨습니다. 2시간의 긴박한 작업 끝에 차량은 완벽하게 수리되었습니다. 하이드로 뉴매틱 시스템은 이전보다 더 부드럽게 작동했고 차체의 높낮이도 정확하게 조절되었습니다. 비서관은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런 수준 높은 정비 기술은 프랑스 본토에서도 보기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은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의 클래식 시트로엥을 완벽하게 수리한 젊은 정비사와 신비한 프랑스어 구사, 할머니의 이야기는 클래식카 매니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프랑스어 실력과 해박한 자동차 지식은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아냈습니다. 저는 그날의 경험을 통해 할머니께 배운 지식이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정비 기술이 아닌 차량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작자의 철학까지 아우르는 깊이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의 정체에 대한 의문도 더욱 커져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어떻게 그토록 유창한 프랑스어를 구사하실 수 있는지,
왜 프랑스 자동차에 대해 그토록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왜 이런 실력을 가진 분이 평범한 할머니처럼 우리 정비소를 찾아오시는지, 이런 의문들이 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히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알려주고 싶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할머니께서 전수해 주시는 지식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더욱 집중했습니다. 가을로 접어든 어느 날, 정비소에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클래식카 레이싱 대회 참가를 위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차량은 1960년대 알파로메오 줄리에타 스프린트였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성의 이름은 서윤아였습니다. 그녀는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여성 클래식카 레이서였습니다. 차량을 점검하는 동안 그녀의 전문적인 지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클래식카에 대한 그녀의 해박한 지식은 할머니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정비를 마무리할 즈음 익숙한 푸조 404가 정비소에 들어섰습니다. 할머니께서 오신 것입니다. 서윤아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할머니와 손녀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윤아의 얼굴에서 느꼈던 익숙함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윤아는 자주 정비소를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레이싱을 위한 차량 점검을 위해서였고, 때로는 할머니와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방문이 잦아질수록 저는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녀가 타고 다니는 외제차들, 브랜드 의류, 그리고 세련된 말투는 우리가 서로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의 동네 정비사인 제가 그런 집안의 따님과 어울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서윤아는 해외 유학파였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레이서였습니다. 저는 점점 그녀를 대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고 가능한 한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 마음의 변화를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늦은 시간까지 정비소에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오랜만에 혼자 찾아오셔서 조용히 이야기를 건네셨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과 마음가짐에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윤아를 대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마치 다른 세상에 빛나는 별과 같았고 저는 그저 어둠 속의 정비사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정비소에 올 때마다 차량을 완벽하게 정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서윤아는 제 태도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했고 때로는 클래식카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업무적으로만 대응했고 필요 이상의 대화는 피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상황이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정비소에서 일하는 것이 즐겁지 않아졌고 할머니와의 시간에도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다른 정비소로 옮기는 것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망치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자신과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늘 강조하셨던 것처럼 진정한 장인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비록 저는 가진 것 없는 정비사였지만 제가 하는 일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비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날따라 할머니의 표정이 어둡게 보였지만 저는 그저 날씨 탓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늘 하시던 것처럼 제 작업을 지켜보시다가 작별 인사를 하시며 한 권의 노트를 건네주셨습니다. 노트에는 할머니께서 그동안 가르쳐주신 모든 정비 노하우가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프랑스 클래식 카들의 숨겨진 특성과 정비 포인트, 그리고 각 모델별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준비해 오신 것처럼 체계적으로 정리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할머니와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께서는 더 이상 정비소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감기라도 걸리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보름, 한 달이 지나도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윤아도 더 이상 정비소에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부재는 제게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기술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스승을 잃은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후
처음으로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신 분이셨기에 그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께서 남기고 가신 노트를 통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노트 속에는 단순한 정비 기술만이 아닌 할머니의 자동차를 바라보는 철학과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 노트를 읽으며 할머니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특히 노트의 마지막 장에 적힌 문장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진정한 장인은 자신의 일에 대한 끝없는 탐구심과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안 계신 동안에도 클래식카 소유자들은 계속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께 배운 지식과 노트의 도움으로 저는 그들의 차량을 완벽하게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고객들이 저를 신뢰하게 되었고 제 정비 실력은 날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할머니의 푸조 404가 정비소 앞에 서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매일 저녁 문을 닫을 때까지 할머니의 방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윤아의 소식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레이싱 잡지에서 그녀의 기사를 발견할 때면 반가운 마음에 읽어보곤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국내 클래식카 레이싱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볼 때마다 할머니 생각이 났고 그리움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할머니께서 그동안 제게 전수해 주신 것들이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지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클래식카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 차를 대하는 진정성, 그리고 장인으로서의 자세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할머니의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온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정비소 문을 열고 작업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낯선 고급 차량 몇 대가 정비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정장 차림의 비서들이었고 마지막으로 한 분이 더 내리셨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할머니는 제가 알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평소에 소박한 치마 저고리 대신 품위 있는 정장 차림이셨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할머니를 깍듯이 모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다가오셨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국내 최대 자동차 그룹의 대주주이자 기술 고문이셨습니다. 1960년대에 프랑스 르노 자동차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셨던 한국 최초의 여성 자동차 엔지니어였던 것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자동차 업계에서 성공하신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동안의 부재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외 출장과 중요한 이사회 때문에 갑자기 자리를 비우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의 성장을 지켜보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클래식카 소유자들 사이에서 제 평판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제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해왔는지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제 제게 새로운 제안을 하시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룹의 새로운 프리미엄 테크니컬 센터를 설립할 계획인데 제가 그곳의 총괄 매니저를 맡아주었으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클래식카부터 최신 전기차까지 모든 고급 차량을 아우르는 최첨단 정비센터를 만들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제가 만났던 할머니, 그리고 지금 눈앞에 계신 할머니가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해박한 지식, 프랑스어 실력, 그리고 차를 다루는 전문가다운 태도까지 모든 것이 이제야 설명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 대답을 기다리시며 왜 그동안 정체를 숨기고 계셨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실력자를 찾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편견을 가지고 있던 다른 정비사들과 달리 제가 보여준 진정성과 장인정신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프랑스 대사관 차량을 수리했던 날, 제가 보여준 전문성과 책임감이 결정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를 후계자로 점 찍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가르침은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닌 미래의 리더로서 필요한 자질을 키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할머니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셨는지 깨달았습니다. 소박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도,
손녀 서윤아를 보내신 것도 모두 저를 시험하고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프리미엄 테크니컬 센터의 설립은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들어왔고 넓은 부지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할머니께서 전수해 주신 철학과 기술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센터의 설계부터 운영 방침까지 모든 것에 할머니의 조언이 담겼습니다. 특히 강조하신 것은 차별 없는 서비스였습니다. 비록 프리미엄 센터였지만 오래된 차량이라도 정성껏 살펴보고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머니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개원 준비 과정에서 서윤아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레이서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성능 차량의 정비에 필요한 특별한 노하우들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센터에는 다양한 부서가 생겼습니다. 클래식카 전문 정비팀, 최신 전기차 진단팀, 고성능 차량 튜닝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들었고 저는 그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가 리더십을 배울 수 있도록 세심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할머니께서 강조하신 기술의 민주화 철학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혼자만 간직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정기적으로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입 정비사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또 다른 미션이 되었습니다. 센터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희의 평판도 높아져 갔습니다. 특히 클래식카 정비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유명 클래식카 소유자들이 일부러 저희 센터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께서 전수해 주신 지식이 빛을 발했습니다. 최신 전기차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게 전기차가 자동차의 미래라고 강조하셨고 이에 대비하여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희 센터는 최신 전기차 정비 기술을 완벽하게 습득할 수 있었고 이는 큰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서윤아는 이제 레이싱과 함께 센터의 고성능 차량 테스트 담당자로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문성은 고성능 차량을 다루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함께 테스트 드라이브를 나가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자동차에 대한 서로의 열정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런 저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흐뭇해하셨습니다. 특히 서윤아와 제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더욱 기뻐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자동차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모든 차이와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다고 했습니다. 센터는 단순한 정비소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지식을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꿈꾸시던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할머니의 신념과 가르침 덕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테크니컬 센터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서윤아와 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더 이상 신분의 차이나 자격지심 같은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동차에 대한 같은 열정을 가진 동료이자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이상의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할머니께서는 처음부터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서윤아를 정비소에 보내신 것도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도 모두 할머니의 계획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하객 대부분은 자동차 업계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초대된 손님들 중에는 그동안 제가 정비했던 클래식카 소유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고객이 아닌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웨딩카는 할머니의 푸조 404였습니다. 제가 처음 할머니를 만났던 그 차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센터는 나날이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국내를 넘어 아시아의 대표적인 프리미엄 자동차 테크니컬 센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클래식카 정비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유럽의 유명 클래식카 전문가들이 저희 센터를 방문하여 기술을 교류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제 대부분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계셨지만 여전히 저희 센터의 기술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신입 정비사들을 교육하는 일에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서윤아는 레이싱 선수 은퇴 후 센터의 기술연구소장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실전 경험은 고성능 차량의 성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새로운 정비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일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은 특별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고아원 출신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 기술 교육 과정을 만든 것입니다. 제 경험을 살려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께서도 이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많은 졸업생들이 이제는 저희 센터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해외 진출도 시작했습니다. 먼저 프랑스 파리에 지점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처음 경력을 시작하셨던 곳에서 이제는 저희가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게 된 것입니다. 파리 지점은 특히 클래식카 정비 분야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프랑스 자동차 업계에서도 한국인이 운영하는 정비소가 이렇게 성공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할머니 덕분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단순히 기술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법, 일에 대한 자세, 그리고 꿈을 이루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꿈꾸는 것은 할머니께서 제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기술을 전수하고 꿈을 키워주고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머니의 유산을 진정으로 이어가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파리 지점의 성공은 저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럽의 자동차 애호가들 사이에서 저희 센터의 평판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도시로의 확장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독일 슈투트가르트와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러브콜이 왔습니다. 두 도시 모두 자동차 산업의 본고장이었기에 이는 저희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확장 계획을 검토하시면서 특별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단순히 규모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자동차 문화와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도시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슈투트가르트 센터는 고성능 차량 튜닝에 특화시켰습니다. 포르쉐와 메르세데스 벤츠의 본고장인 만큼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영입했습니다. 서윤아의 레이싱 경험과 인맥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기 스포츠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토리노 센터는 클래식카 복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장인정신과 저희의 기술력이 만나 시너지를 냈습니다. 할머니께서 전수해 주신 클래식카 정비 노하우는 이탈리아 현지 장인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빈티지 페라리와 알파로메오 복원 프로젝트들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확장과 함께 새로운 도전도 시작했습니다. 미래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 연구에도 투자를 늘렸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늘 시대의 변화를 읽고 그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 저희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습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친환경 정비 시스템의 도입이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정비 철학은 유럽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정비 시설, 친환경 부품 재활용 시스템 등은 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는 할머니께서 늘 강조하시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가치를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글로벌 센터들은 단순한 정비소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각 센터는 자동차 문화의 교류 공간이 되었고 기술 교육의 허브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정비사들이 저희 센터에서 연수를 받았고 그들은 각자의 나라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서윤아는 이제 글로벌 기술연구소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연구소를 하나로 연결하여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녀의 역할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현장을 중시했습니다. 정비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얻는 경험과 통찰이 우리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이제 저희 부부에게 더 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단순한 정비 기술을 넘어 미래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다음 목표가 되었습니다. 전기차 시대의 도래,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그리고 공유, 경제의 확산은 자동차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저희는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 속에서도 사람을 중시하는 철학,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감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할머니께서 저희에게 남기신 진정한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할머니께서 처음 저를 찾아오신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작은 동네 정비소에서 시작한 저희는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이 되었고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바로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가치와 철학입니다. 최근에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자동차 정비를 배우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국제기술학교를 설립한 것입니다. 이 학교는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단순한 정비 기술뿐만 아니라 할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자동차에 대한 철학과 장인정신을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아원 출신 학생들을 위한 특별 장학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키우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 프로그램을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셨습니다. 서윤아와 저는 이제 한 아이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자동차를 접하며 자라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증손자를 무척 예뻐하시며 때로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합니다. 1960년대 프랑스에서 여성 엔지니어로 일하셨던 이야기,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이겨내고 성공하신 이야기들을 들려주십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도전도 시작했습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정비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기계적 정비를 넘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다루는 기술도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이런 변화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유럽 각지의 센터들은 이제 자동차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파리 센터에서는 매년 클래식카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슈투트가르트 센터에서는 미래 자동차 기술 심포지엄을 열고 있습니다. 토리노 센터는 자동차 디자인과 예술의 접점을 연구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손녀와 증손자와 함께 보내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순간에는 조언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특히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을 때면 할머니의 지혜는 언제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할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진정성과 장인정신은 변하지 않는다고. 저는 이제 많은 후배들에게 멘토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면서 할머니께서 저를 가르치실 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을 전수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지혜를 나누고 꿈을 키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스승의 역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아보면 그날, 비 오는 날 낡은 푸조를 타고 오신 할머니와의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운명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게 기술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러셨듯이 저도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술을 나누고 기회를 주고 꿈을 키워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머니의 유산을 진정으로 이어가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자동차 할아버지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